2018년 12월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 젊은 여행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레이스 밀레인. 22번째 생일을 단 하루 앞둔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시의 CCTV에 포착되었지만 그 이후 세상과의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레이스 에미 로즈 밀레인 1996년 영국 에섹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 데이비드와 질리안 사이에서 막내로 태어난 그녀는 두 명의 오빠 마이클과 데클란과 함께 자랐습니다. 성격은 사교적이고 밝았으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술과 창의적인 활동을 사랑했고 사람들 앞에서 활기차게 웃는 모습이 늘 기억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광고와 마케팅을 전공했고 졸업 후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기 전 모험을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모아 전 세계를 여행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녀는 깊은 배려심을 가진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 소아암 환자들을 돕는 리틀 프린세스 트러스트에 기부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린이들을 위한 가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2018년 10월 그레이스는 마침내 가족의 집을 떠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페루를 포함해 만미 여러 나라를 여행한 뒤 11월에는 뉴질랜드로 향했습니다. 11월 19일 그녀는 홀로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뒤 퀸 스트리트에 위치한 베이스 백패커스 호스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다른 여행자들과 함께 방을 쓰며 새로운 만남과 경험에 들떠 있었죠. 2018년 12월 1일 토요일 저녁 그레이스는 숙소를 나섭니다. 검은색 무릎 길이의 원피스, 흰색 신발, 그리고 작은 핸드백 하나.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생일 전날 밤 그녀는 틴더에서 알게 된 한 남성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술 한잔하며 대화를 나누기로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오클랜드 시내 스카이시티에서 약속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영국에 있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와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 그는 호텔에 일하는 호텔 매니저래. 그날 밤 모든 것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 되고 맙니다. 12월 2일 일요일 그날은 그레이스의 2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가족에게 사진과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냈을 그녀.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오빠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그레이스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휴대전화는 모두 꺼져 있었고 메시지는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빠, 데클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 내내 사진과 소식을 쏟아내던 동생이 생일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니 그건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죠. 그레이스는 집을 그리워하는 집순이 성향이 강했습니다. 이 침묵은 가족에게 곧바로 경고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12월 5일 부모는 결국 오클랜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그녀가 머물던 호스텔을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가 12월 1일 저녁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짐과 대부분의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처음 경찰은 큰 범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친구와 함께 밤을 보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오클랜드 도심 곳곳에는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그레이스는 토요일 밤 한 남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팔짱을 낀 채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그 미스터리 남성은 곧 제시 캠프슨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페이스북 사진 아래 아름답다, 정말 빛난다라는 댓글을 남긴 인물 역시 그였습니다. 바로 그녀가 틴더에서 만났던 그 남자. 그날 밤 그녀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 말입니다. 경찰은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가 열쇠다. 하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데이트였고 곧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CCTV는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와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5일 경찰은 제시 캠프슨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트는 즐겁게 끝났습니다. 우리는 저녁 10시쯤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 후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혹시 DNA를 제공해야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CCTV는 또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오클랜드 시내 6테라바이트 분량의 CCTV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12월 1일 밤 그레이스와 제시가 함께 호텔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녀는 제시의 층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호텔을 나오는 모습은 결코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는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제시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쇼핑센터에서 여행용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이어서 청소용품을 샀고 카펫 청소기를 대여했습니다. 오후에는 붉은색 토요타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호텔 카메라는 또 다른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호텔 카트에 커다란 여행 가방 2개를 실은 제시가 그것을 렌터카에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12월 3일 그는 삽을 구입했습니다. 이후 세차장에서 차량을 고압 세척했고 렌터카는 다시 반납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도시 곳곳의 쓰레기통에 물건을 버리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정황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요. 호텔 방을 수색한 경찰은 곧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세제와 청소기로 지우려 한 흔적이 있었지만 모든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12월 9일 오클랜드 외곽 와이타켈의 숲. 경찰 수색견이 숲속을 파헤치던 중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22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젊은 여행자의 싸늘한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밀레인, 그녀의 꿈은 그렇게 잔혹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2019년 제시 캠프슨은 법정에 섰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레이스의 죽음은 합의된 성관계가 불행히도 잘못된 것일 뿐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최소 4에서 5분간 강한 압박이 가해진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잔혹한 살인이었습니다. 배심원단은 단 5시간의 심의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시 캠프슨, 유죄. 그는 무기징역 최소 17년간 가석방 없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추가 재판에서 그의 과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과거 연인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 또 다른 여행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그는 반복적으로 여성을 속이고 지배하고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입니다. 법정은 그에게 추가 징역형을 선고했고 그의 범죄 패턴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레이스 사건은 뉴질랜드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총리 저신다 아더는 공식적으로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러분의 딸은 안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은 한 나라 전체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과였습니다. 그레이스의 가족은 그녀의 이름으로 Love Grace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위험에 처한 여성들에게 필수품이 담긴 가방을 전달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또한 화이트 리본 캠페인을 통해 남성 폭력을 멈추자는 목소리를 더 크게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잔혹한 범죄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사랑과 연대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레이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적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적 범죄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